자, 책의 113쪽을 한번 봅시다. 그 수열에 대해서 이제 처음 시작할 거예요. 그 무엇을 하든지 간에 처음 시작하는 건 항상 어렵지가 않죠. 처음 하는 건 어렵지가 않은데 이제 하다 보면 또 이제 헷갈릴 수가 있을 거예요. 처음 하는 만큼 이제 용어 같은 게 새로운 용어가 나오니까 그런 용어를 좀 자유자재로 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습니다. 한번 쭉 읽어볼게요. 한번. 자, 2의 배수를 2부터 차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뭐 2, 4, 6, 8, 뭐 땡땡땡 나열했다. 자, 근데 보니까 수열이라는 게 뭐래요? 수열은 이제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차례대로 나열한 게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수다. 그러니까 수를 차례대로 나열한 거를 수열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수열은 뭐냐면은 수를 차례대로 나열했다. 그 다음에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의 항이라고 한대요. 자, 근데 지금 수를 차례대로 나열하면요. 우선은 수라는 거는 무슨 수죠? 고등학교에서는 얘는 이제 실수를 얘기해요. 그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이제 그 허수가 아닌 실수, 뭐 리얼 넘버다 이렇게. 물론 이제 대학교에서는 실수가 아닌 이제 그 복소수도 이제 나열하긴 하는데요. 이제 실수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그다음 차례대로 나열했다. 차례대로 나열했다는 게 무슨 말이냐? 수열은 그냥 수를 나열하면 돼요. 그러니까 꼭 규칙이 있어야 되냐? 그렇지 않아요. 여기 옆에 읽어보세요 한번. 수열은 뭐냐면은 그냥 수를 나열했기 때문에 규칙이 필요 없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나열하면 돼요. 뭐 예를 들어서 나는 뭐 3, 뭐 1, 4, 1, 5, 뭐 9, 뭐 이런 식으로 나열했다. 뭐 3.14 파이를 생각해서 쓰긴 했는데 그냥 아무 규칙 없이 그냥 이런 식으로 막 나열해도 이제 수열이다. 근데 뭐냐면은 차례대로 나열했어요. 그럼 차례대로 나열했다는 건 뭐냐면은 자, 얘는 314, 159 어쩌고인데 만약에 이렇게 나열하면 어때요? 1, 4, 3, 뭐 1, 5, 9 이렇게 뭔가 똑같은데 뭐가 달라요? 이 순서가 조금 다르죠? 이렇게 순서가 조금 다르면 얘는 같은 수열이냐 다른 수열이냐? 아, 얘는 다른 수열이에요, 이거는. 그러니까 차례대로 나열됐다는 게 뭐냐면은 순서가 중요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쭉 나열했으면 이제 각 수를 뭐라고 하냐? 우선은 이제 수열은 실수라고 했으니까 뭐 루트 2 이런 거 들어갈 수 있어요. 뭐 마이너스 이런 것도 가능한데 각각을 항이라고 부른대요. 각각을 항. 얘도 항, 얘도 항, 얘도 항, 다 항이라고 부르는데 순서가 중요하니까 어떻게 부르냐? 순서가 중요하니까 얘는 이제 첫째 항 이렇게. 얘는 그러면은 뭐 둘째 항 이렇게 부른대요. 그럼 첫째 항, 둘째 항, 뭐 셋째 항 이러면은 괜찮은데 그럼 뭐 다섯째 항, 여섯째 항, 일곱째 항, 뭐 여덟째 항 하면 이게 점점 수가 커질수록 이게 혼란스러워지거든요. 그럼 뭐 49번째 항, 뭐 이렇게 하는 건 점점 이제 혼란스러우니까 어떻게 쓰기도 하냐? 어떻게 쓰기도 하냐면은 제1항, 제2항, 제3항, 제-n항 이렇게 씁니다. 그래서 얘는 제1항, 두 번째 건 제2항, 세 번째 건 제3항 이렇게 쭉 쓸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10항이다. 그럼 무슨 말이에요? 아, 수열이 있는데 10번째 항이구나. 10번째에 나와 있는 거를 제10항 이렇게 이제 부릅니다. 자, 그 다음 일반항이란 말이 나와 있어요. 일반항. 한번 그럼 예를 들어서 제가 또 써볼게요. 다시 오른쪽으로 가서 써볼게요. 자, 수열 이제 정리해서 한번 써볼게요. 수열 A, N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물론 A가 아니라 B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떤 수열이냐? 어떤 수열이냐면은 이제 만약에 1, 3, 5, 7, 9 사실 홀수만 쓴 수열이라고 생각합시다. 홀수만 쓴 수열. 자, 그때 기호를 어떻게 쓰냐? 여기 A1, A2, A3 썼잖아요. 첨자 A1 하면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첫 번째 항이란 거예요.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은 뭐냐면은 2를 조그맣게 쓰면 얘는 두 번째 항이구나. 그럼 얘는 다섯 번째니까 A5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 이렇게. 자, 근데 일반항이란 게 뭐냐? 일반항이란 건요. 여기 일반항 나와 있는데 뒤에 문제로 나오겠지만 AN이라는 게 일반항이래요. AN이 뭐냐면 제가 지금 이제 등차 수열 안 했으니까 실제로 식을 줘 볼게요. AN이 2n-1이다. 그럼 이게 무슨 말일까요, 이게?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내가 제10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뭘 구하면 되죠? 10항을 구하고 싶으면 A 몇을 구하는 거죠? A
10을 구하면 되죠? 근데 A10을 구할 때 어떻게 하냐? 요 일반항이라는 걸 줬으면은 요 일반항이란 게 딱 주어져 있으면은 아 내가 10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은 여기다가 10을 집어넣으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 A10이면 N자리에 10을 집어넣으면은 2 곱하기 10에서 1을 뺐으니까 19가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일반항이란 게 뭐냐면은 뭔가 이제 표현이 딱 돼 있으면 아 내가 뭐 23번째 걸 구하고 싶어 그러면 23을 집어넣으면 바로 나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이제 딱 나타내는 게 일반항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크게 한 두 가지가 있다고 생각해요. 이 수열은 이제 수열 AN 이렇게 썼으니까 A1, A2, A3 이렇게 쭉 쓰는데 일반항이 있다. 수열을 나타내는 건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뭐 앞으로 하다 보면 더 익숙해지는데 지금은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식으로 수열을 표현할 수가 있냐? 일반항을 통해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일반항을 통해서 표현한다는 게 뭐냐면은 여기 이제 A에는 2n 빼기 1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내가 10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10을 집어넣으면 A10. 그럼 10번째가 딱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는 뭐 75번째 항을 구하고 싶어. 그럼 75를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는 거예요. 그럼 장점은 뭐냐면은 이제 일반항으로 표현하면은 장점이 만약에 뭐 A7, A 뭐 15 이런 거를 이제 바로 구하는 게 이제 장점이죠, 그쵸? 단점은 뭐냐면은 이제 익숙한 수열이면은 규칙을 바로 알 수가 있는데 그게 아니면은 그래 내가 A78 구할 땐 바로 구할 수 있는데 규칙이 한눈에 안 드러나요. 근데 이제 또 다른 방법이 뭐가 있냐? 뒤에서 하겠지만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 중에는 이제 그 귀납적 정의라는 게 있어요. 수열의 귀납적 정의. 자, 이렇게 표현하는 게 뭐냐면은 얘는 실제로 무슨 수열이죠, 얘는 1, 3, 5, 7, 9 이러니까 뭔가 1부터 시작해서 2씩 커지는 수열인 거죠. 그래서 얘는 이제 자, 첫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2씩 커지는 수열이다.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럼 일반항으로 표현하면 내가 10번째 하면 이제 바로 딱 10 집어넣으면 바로 나오니까 얼마나 좋아요. 근데 이제 이런 식으로 하면은 1부터 시작하는데 2씩 커져? 그럼 10번째 하면 1, 3, 5, 7, 9 뭐 11, 13, 15, 17, 19 이렇게 세봐야 되니까 장점은 이제 규칙을 알기가 좀 쉽다라는 게 장점이지만 단점은 이제 딱 바로 알기가 힘든 게 단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이 있으니까 이제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한번 나중에 다시 한번 딱 보면 아 이게 그런 말이었구나 싶을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밑에 보니까 자 수열은 이제 뭐 어떤 뜻이냐? 수열은 이제 그 함수다. 함수인데 어떤 함수냐? 뭐 요 예를 하나 다시 들어볼게요. 요거 A1은 1이고 A2는 3이고 A3은 5고 A4는 7이고 이런 이제 다섯 번째 항은 9인 이런 수열은 어떤 함수로 나타낼 수가 있냐?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이제 이런 이제 함수가 있는데 함수가 자연수는 1, 2, 3, 4, 5, 6 땡땡땡 실수는 이제 정말 실수죠. 루트 2 뭐 이런 거 있는 거. 근데 1은 1로 가고 2는 3, 3은 5로 가고 4는 7, 5는 9 이런 식으로 가는 이제 함수다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1이 가는 건 뭐냐면은 첫 번째 항이고 2가 가는 거는 두 번째 항, 3이 가는 건 세 번째 항. 그래서 수열이라는 것은 이제 그 정역이 이제 자연수 전체의 집합이고 치역은 이제 실수 전체의 집합인 이제 함수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아마 이제 지금은 이제 뭐 더 헷갈릴 수가 있어요. 실제로 계산을 많이 하고 나중에 와가지고 이 내용을 다시 보면은 아 이래서 함수라는 거였구나 뭐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물론 지금 봤을 때 바로 아 당연히 함수지 뭐 그렇게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사실은 이제 뭐 계산하는 게 더 중요하니까 우선 넘어가 볼게요. 지금 막 용어들이 막 계속 나와가지고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요. 자, 수열은 이제 수를 나열했다. 순서대로 나열했다. 근데 순서라는 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있으니까 첫 번째를 이제 제1항, 두 번째를 제2항 해가지고 뭐 수열 AN이다 이렇게 썼으면은 A1, A2, 뭐 A3 이런 식으로 쓰면은 얘는 이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를 얘기한다. 그런 얘기고요. 일반항이라는 게 만약에 일반항이 3n 빼기 2다. 그럼 AN이 3n 빼기 2라는 것은 내가 만약에 제
15항을 구하고 싶어. 그러면 얘는 A15를 구하면 되는데 A15라는 것은 요 n자리에다가 15를 집어넣으니까 3에다가 15 곱하고 2를 뺀 43이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딱 구할 수 있게 써준 요 an이 이제 일반항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할 수가 있고요. 요 수열을 나타내는 방법은 수열 an 이렇게 약간 중괄호를 쳐가지고 an 하면은 아 이런 수열을 나타내는구나. 근데 옆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죠? 수열 an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은 수열 3n-c 이렇게 써도 이제 뭐 같다 그런 얘기예요. 방금 전에 한 내용은 뭐냐면 얘는 사실 이제 A1은 1이고 A2는 4고 A3은 7이고 A4는 10이니까 1, 4, 7, 10 이렇게 나열한 수열인데 얘는 사실 1은 1로 가고 2는 4로 가고 3은 7로 가고 4는 10으로 가는 그 정의역은 자연수 전체 집합인 그런 이제 함수다.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일반항이 나왔을 때는 뭘 할 수가 있냐? 첫째 항부터 제4항까지를 구해라. 그럼 직접 넣어보라는 거예요. 첫 번째 항은 A1이고, 두 번째는 A2, 세 번째는 A3, 네 번째는 A4니까, 아, 요 n자리에다가 실제로 1을 집어넣으면은 6이 되고, 두 번째 건 2를 집어넣으면은 11, 3을 집어넣으면은 16, 4를 집어넣으면은 21 이렇게 집어넣으라는 거예요. 네 번째까지만 넣으라고 해서 네 번째가 끝 이게 아니라 일반항의 가장 큰 의미는 아, 내가 만약에 뭐 18번째를 구하고 싶어 그럼 18을 집어넣으면 된다 그런 뜻이에요. 자 그리고 이제 첫 번째는 A1은 1을 집어넣으면 3의 1-3이니까 3의 마이너스 2제곱 9분의 1이고 A2는 3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3분의 1 뭐 A3은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3의 0제곱이니까 1 A4는 3의 1제곱이니까 3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할 수가 있다. 그 다음 내려가서 예제 1번 문제 2번은 좀 넘어갈게요. 이거는 사실 이제 수학적으로 수열이라는 게 수를 나열하는데 원래 규칙이 있어요 없어요 수열은? 원래 규칙이 없어요 수열은. 근데 이제 규칙이 없으면은 뭐 우리 생활에 의미가 없으니까 좀 규칙이 있는 걸 하려고 하는데 수학적으로는 사실 이게 이 1번을 보니까 어떤 규칙이 있는 것 같아요? 3, 6, 9, 12, 15 뭔가 3의 배수를 나열한 것 같죠? 근데 갑자기 여기 15가 15 다음에 18이 나올 거라는 보장을 하기 힘들단 말이야. 그래서 이건 그냥 넘어갈게요. 다만 이제 이건 뭔가 3의 배수를 나열한 것 같아. 얘는 뭔가 얘는 9가 늘어가네? 이런 건 뭘까? 한번 이제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 다만 이제 문제 2번 같이 문제 2번에 요 2번은 좀 봐둘 필요가 있겠다. 요 2번은 이제 이렇게 분수로 표현되어 있어요. 1분의 2,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5분의 6. 그럼 얘는 무슨 규칙이 있었을까? 뭔가 분모는 1, 2, 3, 4, 5니까 뭔가 분모는 1, 2, 3, 4, 5 이렇게 커지는 것 같고 분자는 2, 3, 4, 5, 6 뭔가 분자는 2, 3, 4, 5, 6 이렇게 커지네. 약간 이런 걸 볼 때는 분자 분모를 따로따로 이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수열을 표현할 때는 항상 그 일반항 해가지고 뭐 아까 전에 무슨 뭐 A에는 3n 빼기 1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그냥 하나의 식으로만 모든 수열이 다 표현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밑에 보니까 두 친구가 뭐라고 대화하고 있죠? 난 자연수 1, 2, 3 땡땡땡을 4로 나누었을 때 나머지를 차례대로 나열할 거야. 순서대로 그냥 어떤 식이든 간에 자기가 그냥 나열할 수 있으면 다 수열이에요. 그러면 이제 그 정훈이 만든 수열은 이제 뭐 나열해보면 되는 거죠. 이제 뭐 1, 2, 3, 뭐 그 다음에 또 4로 나눴을 때 나머지는 0이니까 뭐 1, 2, 3 이런 식으로 이제 쭉 나열한 수열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신해가 만든 수열은 소수를 작은 것부터 나열해야겠어. 그럼 2, 3, 뭐 5, 7, 뭐 11, 뭐 13 이런 식으로 나열하면 수열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규칙을 떠나서 수열을 표현하는 방법은 다양하다. 근데 이제 그 중에서는 규칙 있는 수열을 다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기타 등등의 수열이 나오니까 한번 이제 등차 수열의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15쪽에 등차 수열이라는 게 나와 있어요. 자, 쭉 내려가서 봅시다, 이제. 자, 수열 1, 3, 5, 7, 9, 땡땡땡은 어떻게 만들었냐? 자, 어떻게 만들었냐면 첫째 항이 1인데 차례대로 2를 더해서 만들었대요. 그러니까 뭔가 2씩 커지는 수열이다 이런 거예요. 자, 이렇게 약속하는 게 무슨 약속이죠? 이렇게 약속하는 게 이제 이제 수열의 귀납적 정의예요. 그 귀납적 정의가 뭐냐면 그 뒤에 나오는 그 귀납적 정의 맞아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딱 보니까 어떤 게 장점이에요? 규칙은 바로 알 수 있죠. 아, 1부터 2씩 더했으니까 1 다음에 3 나오고 3 다음에 5 나오고 5 다음에 7 나오고 그 다음 9 나오고 그 다음 11 나오고 이렇게 딱딱 규칙을 알 수 있는 게 이제 최대 장점인 거죠.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해서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한대요. 이렇게. 자, 근데 등차 수열의 등은 뭐냐면은 등은 이제 같다예요. 등은 이제 같다. 같다는 등이고요. 차라는 건 뭐냐면은 차는 이제 차이예요. 차이. 그럼 차이가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 수학에서는 차이가 뭐냐? 수학에서는 차이를 뭘 차이라고 하냐면은 이건 차이라는 게 수학적인 용어예요. 3이랑 5가 있어요. 그럼 차이는 뭐냐면 두 개를 뺀 거예요. 뺀 건데 어디서 어딜 빼냐? 큰 거에서 작은 걸 뺀 게 아니라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차이예요. 뒤에서 앞에 걸 뺀 게. 그러니까 차이는 5에서 3을 뺀 2가 차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2씩 더해갔다고 표현을 했지, 실제로는 차이가 같다라는 것은 뭔가 이웃한 두 개의 항이 있는데 뒤에 항에서 앞에 항을 뺀 거예요. 9에서 7을 빼면 2가 되고 여긴 차이가 2이고 7에서 5를 빼면 2가 되고 요 차이는 2예요. 자, 그래서 차이가 같다라는 게 차이가 이제 영어로는 difference거든요. 근데 이제 차이가 같으니까 common difference, 그러니까 공통적인 그 같은 차이를 이제 공차라고 부른대. 공차. 그래서 더하는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한다 이렇게 나와 있지만 실제로는 차이가 차이다.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각각의 이웃한 항에서 뒤에서 앞에 걸 뺀 거다. 어쨌든 뭔가 an 플러스 1 an 이런 말이 써 있으니까 굉장히 헷갈리잖아요. 그럼 옆에다가 좀 이유를 다시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A2에서 A1을 빼면 뭐가 되죠? A2에서 A1을 빼면은 요 수열로 봐볼게요. 요 수열로 보면 이제 두 번째에서 첫 번째 거 빼니까 차이가 2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A3에서 A2를 빼도 차이가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거에서 세 번째 걸 빼도 차이가 항상 2죠. 2가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냐? 어떤 수열이라는 게 A1, A2, A3 땡땡땡 해가지고 뭐 AN, AN 플러스 1 땡땡땡 이런 식으로 쓰면 맞을까요? AN 플러스 1에서 AN을 빼도 2다. 얘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 이거? N이라는 거는 N에다가 1 집어넣으면 얘가 되고 2 집어넣으면 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은 이렇게 쭉 나열된 수열이 있는데 어떤 게 있고 다음 게 있어요.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빼면은 2가 되는구나 그런 거예요. 항상 다음 거에서 전 거를 빼면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이렇게 빼든 항상 2가 된다. 그렇게 이제 표현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이건 무슨 뜻이냐? 이거는 이제 항상 an 플러스 1 an이라는 건 다음 거 전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다음 거는 전 거에서 d를 더했다. 무슨 말이에요? 다음으로 넘어가려면 어떻게 넘어가야 돼요? 전 거에서 d라는 거를 더해서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공차가 d인 수열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얘는 무슨 말이냐면은 dc 커지는 수열이다. 이렇게 이런 거예요. 공차가 d인 수열이다. dc 커지는 수열이다. 자, 그래서 등차 수열 2, 5, 8, 11, 14 하면은 첫 번째는 뭐죠? 첫 번째는 2부터 시작해서 몇씩 커지죠? 3씩 커지니까 공차는 3이다 이렇게 쓴 거고요. 그럼 얘는 15, 11, 7, 3, 마이너스 1 등차 수열인데 처음엔 15죠? 첫 번째는 15인데 몇씩 커지죠? 몇씩 커지는 게 아니라 차이가 마이너스 4죠? 사실 차이라는 게 뭐냐면은 뒤에서 앞에 거를 뺐을 때 11에서 15를 뺀 게 차이라고 했어요. 그 차이가 마이너스 4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4다. 자, 이런 식으로 약속하는 게 무슨 약속이라고 했죠? 이렇게 약속하는 게 귀납적 정의예요. 이러니까 딱 보니까 규칙이 바로 보이죠? 15부터 시작해서 4씩 빼가는구나. 그 다음 거는 이제 마이너스 5 이렇게 구할 수 있겠구나. 장점은 뭐냐면 규칙이 바로 보이는데 단점은 만약에 그럼 78번째를 구해봐 그러면은 이대로 하려고 하면 15부터 4씩 계속 빼야 되니까 이제 한 세월이 걸리는 거죠. 어쨌든 등차 수열이라는 것은 차이가 같다. 자, 그럼 밑에 보면은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문제에서 등차 수열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항과 공차를 알면 되는데 공차를 어떻게 구해요? 어차피 차이가 같죠? 그럼 마음에 드는 걸 두 개 잡아서 빼보면 돼요. 그래서 5에서
1을 빼면 4가 되니까 공차 D는 4구나. 이렇게. 그 다음에 네모에 알맞은 걸 구하려. 아, 공차가 4면 4씩 커지네? 마이너스 3에서 1 되고 1에서 5 돼? 그럼 그 다음 거는 9가 되겠죠. 9. 그 다음 것도 잘 보니까 9에다가 네모가 있고 마이너스 3,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5예요. 그럼 이런 식으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9에서 마이너스 3까지 얼마를 더했죠? 마이너스 12를 더했어요. 그러면 얘는 보니까 어때요? 두 칸을 건너뛰었죠? 그러면 두 칸을 건너뛸 때 마이너스 12를 했어? 그럼 한 칸을 건너뛸 때 뭐 해야 되죠? 마이너스 6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차는 마이너스 6이구나. 그 다음에 여기는 3이 들어가는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수열을 하다 보면은 그 공식이 이제 많이 나온다고 여러분이 이제 굉장히 막 공식에 얽매여서 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수열을 다 배우면 머릿속에 남는 게 그냥 등차 수열은 차이가 일정하구나. 차이가 일정하니까 이게 두 칸을 건너뛰었을 때 마이너스 12를 했으니까 마이너스 6씩 했겠구나. 이런 식으로 그냥 자유롭게 생각하는 거죠. 오늘은 약간 수열의 뜻에 대해서 했는데 수열은 이제 수를 나열했다. 그 수는 이제 고등학교에서 실수다. 그럼 수를 차례대로 나열했으니까 뭐가 중요하냐면 순서가 중요하니까 첫 번째를 제1항, 두 번째를 제2항 해가지고 뭔가 수열 AN 하면은 A1, A2, A3 이렇게 첨자를 써가지고 얘는 첫 번째, 얘는 제2항, 제3항, 제-n항, 제-n 플러스 1항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 다음에 일반항이란 게 있더라. 그런 얘기를 했고요. 그럼 등차 수열은 뭐냐?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했다. 등차 수열은 차이가 같은 수열이란 건데 차이는 두 항이 있을 때 이웃한 두 항에서 뒤에 거에서 앞에 걸 뺀 게 차이다. 그 차이를 뭐라고 하냐? 공통된 그 차이가 일정하니까 그 일정한 차이를 이제 공차 D라고 부른다. 그래서 첫 번째 항과 공차가 나오면은 등차 수열이 딱 나오죠. 2, 5, 8, 11, 14, 그 다음은 17이 되겠죠. 그래서 딱 보니까 차이가 일정한 걸 이용해서 이제 문제도 풀어봤어요. 다음에는 이제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하고 그에 대한 문제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상입니다.